영하 50도 강철조차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북극해의 얼음 지옥. 이곳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거대한 구조물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핵추진 쇠빙선들조차 앞길을 막아선 거대한 빙벽 앞에서는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서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독한 얼음 사막을 아무런 호위함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몸체로 빙판을 박살내며 홀로 돌파하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괴물을 탄생시킨 곳은 북극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거제도였습니다.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던 프로젝트.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조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조차 단 한 척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 쩔쩔매던 이 꿈의 선박을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를 싣고 스스로 길을 여는 아크 7급 쇠빙 LNG 운반선의 이야기입니다. 한 척에 4천억 원이 넘는 이 배가 왜 세계 에너지 판도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선주들이 오직 한국만을 바라보며 줄을 서게 되었는지 오늘 그 경이로운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크 7이라는 등급입니다. 숫자가 붙어 있으니 대충 급수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상업용 선박이 가질 수 있는 물리적 한계치에 가깝습니다. 러시아 성읍 기준에 따르면 아크 7등급은 무려 2.1m 두께의 단단한 얼음을 별도의 쇠빙선 도움 없이 단독으로 깨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보다 높은 거대한 얼음벽입니다. 이걸 정면으로 들이받아 박살내며 전진한다는 건 일반적인 배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쇠빙선이 앞에서 길을 터주면 화물선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배는 혼자서 쇠빙선 역할까지 다 하면서 그 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가득 싣고 달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덤프트럭 수천 대 분량의 기름 화물을 싣고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으며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사고라도 나면 북극해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직면한 진짜 공포는 얼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극한의 온도 차이입니다. 배 밖은 영하 50도의 살을 A는 혹한이 몰아치는데 배 안의 화물창은 어떨까요? LNG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무려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얼음을 깨기 위해 선체 수만 톤의 충격이 가해지고 안에서는 가스가 기화되지 않도록 정밀한 온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불과 얼음을 동시에 다루는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특히 강철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 작업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 알게 됩니다. 보통의 강철은 영하 50도 정도의 극저온에 노출되면 유리처럼 성질이 변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쩍하고 갈라져 버리죠. 이걸 저온 취성이라고 부릅니다. 얼음을 깨야 하는 배의 몸체가 유리처럼 약해진다면 첫 번째 얼음을 들이받는 순간 배는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일반적인 조선용 강제보다 수배는 비싼 특수 합금 강판이 사용됩니다. 두께만 50에서 70mm에 달하는 초고장력 강판을 마치 장갑차처럼 덧대어 만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단단한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화물창입니다. 한화오션이 사용하는 멤브레인 탱크 방식은 두께 0.7mm의 얇은 특수 금속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용접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배가 얼음을 깰 때마다 선체 전체에는 엄청난 진동과 충격이 전달됩니다. 이 진동이 얇은 금속막에 전달되어 균열이라도 생기는 날엔 영하 163도에 LNG가 유출되고 선체 강철은 그대로 얼어붙어 부서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조선소들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 돈은 탐나지만 내 실력으론 감당 안 된다며 고개를 저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자국 조선소인 지베즈다는 핵쇠빙선을 수십 년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 상업용 LNG 탱크 기술만큼은 끝내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또 어땠을까요? 조선 굴기를 외치며 전 세계 수주량을 휩쓸고 있지만
그들이 잘하는 건 컨테이너선처럼 이미 설계도가 정해진 배를 값싸게 찍어내는 것입니다. 영하 50도에서 버티는 특수 합금 가공 기술과 정밀 용접 분야에서는 아직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토록 위험하고 비싼 배를 기어이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시베리아 북쪽 끝 야말 반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네츠어로 땅의 끝이라는 뜻을 가진 야말은 이름처럼 인류가 범접하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하지만 이 얼어붙은 땅 밑에는 전 세계가 수십 년을 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가스를 팔아야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운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가스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스 밸브를 잠그네 마네 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는 눈을 돌렸습니다. 배에 실어서 아시아 시장에 직접 팔자. 그런데 야말 앞바다는 1년 중 9개월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일반 LNG 선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했죠. 만약 이 얼음을 뚫고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는 길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거리는 40%, 시간은 보름 이상 단축됩니다. 수조 원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황금 노선이 열리는 겁니다. 이 원대한 꿈을 현실로 바꿔줄 파트너를 찾던 러시아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은 전 세계에서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까다로운 쇄빙 기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받아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2014년 전 세계 조선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러시아가 발주한 아크 7급 15척 전량을 한화오션이 독식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5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주 소식의 기쁨도 잠시 조선소 현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으니까요. 설계팀은 매일 밤샘 작업을 하며 배의 형태를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인 배는 속도를 내기 위해 앞부분이 날렵해야 하지만 쇄빙선은 얼음을 타고 올라가서 배의 무게로 짓눌러야 하기에 뭉툭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속도와 쇄빙 능력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잡아야 했죠. 이때 한화오션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아지포드 추진 시스템입니다. 이건 정말 기막힌 발상이었습니다. 보통 배의 프로펠러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 배의 프로펠러는 360도 자유자재로 회전합니다. 덕분에 배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독특한 항해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후진으로 전진하기입니다. 얇은 얼음을 만날 때는 배의 앞부분으로 밀고 나가지만 도저히 깨지지 않는 두꺼운 빙벽을 만나면 배를 180도 돌립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달린 뒷부분으로 얼음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프로펠러가 얼음 밑에 물을 끌어올려 빙판의 지지력을 약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선미의 강한 힘으로 얼음을 갈아버리는 거죠. 꼬리로 얼음을 씹어먹으며 나가는 괴물. 이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아크 7급은 북극의 그 어떤 험로도 돌파할 수 있는 천하무적의 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거제도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스웨빙 LNG선 크리스토프 드 마르게리호가 시운전을 위해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분명히 어디 하나 부서져서 돌아올 것이라며 저주 섞인 예언을 퍼붓던 그때 이 배는 보란듯이 단독으로 북극 항로를 주파했습니다. 쇄빙선의 호위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2m의 빙판을 깨부수며 전진하는 모습에 전 세계 선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배 한 척의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지도를 새로 그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직접 명명식에 참석해 이 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한국 기술진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완벽해 보이던 성공 뒤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위기와 그로 인한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사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제 진짜 본 게임입니다.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진짜 한국 배들이 북극 얼음을 깨고 가스를 실어 나르네.
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죠. 배가 고파진 러시아는 곧바로 두 번째 거대 프로젝트인 아틱 LNG2를 가동합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 우리 손으로 직접 쇠빙 LNG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지베즈다라는 거대 조선소를 세우고 국가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핵추진 쇠빙선을 만드는 군사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LNG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영하 163도를 견디는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의 GTT사가 독점하고 있었고 360도 회전하며 얼음을 갈아버리는 아지포드 추징기는 핀란드의 ABB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핵심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서방의 제재로 핵심 부품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지베즈다 조선소 도크에는 짓담한 거대한 배들이 마치 유령선처럼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엔진도 없고 추진기도 없는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러시아가 호기롭게 시작했던 자국 건조 계획은 현재까지도 단 한 척의 제대로 된 완공 선박을 내놓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요즘 한국 조선업 다 따라잡았다고 큰소리치는 중국 말입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이 아크7급 쇠빙 LNG선 시장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일반적인 LNG선은 이제 제법 잘 만듭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죠. 하지만 아크7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이 넘지 못하는 결정적인 벽은 바로 신뢰와 데이터입니다. 북극해는 한번 사고가 나면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배가 얼음 사이에 갇히거나 선체에 균열이 생기면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물론 최악의 환경 재앙이 발생하죠. 선주들 입장에서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맡길 때 한 번도 북극용 배를 끝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중국에 도박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화오션이 21척을 건조하며 쌓아온 수천만 건의 쇠빙 데이터와 실제 항해 기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만의 독점적 자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과 제재로 인해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이던 러시아행 배들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수천억 원짜리 배의 계약이 취소되면 조선소는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배의 가치를 아는 다른 나라 선주들이 그 배 우리가 사겠다며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취소된 배들은 현재 다른 글로벌 선사들로 재판매되어 북극이 아닌 다른 항로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쇠빙선은 어디에 내놔도 금방 팔리는 명품이라는 공식이 입증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조선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쇠빙선 몇 척 더 만드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화오션을 포함한 한국의 조선 빅3는 이제 초격차 기술의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얼음을 깨는 것을 넘어 얼지 않는 배와 스스로 길을 찾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유운항 시스템을 쇠빙선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얼음 상태를 위성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배가 스스로 가장 얇은 얼음층을 골라 항해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운항 시간도 더 단축됩니다.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쇠빙선까지 개발 중이니 러시아나 중국이 겨우 한국의 10년 전 기술을 따라오려 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바다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쇠빙 LNG 선뿐만 아니라 쇠빙 연구선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치솟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북유럽 국가들이 독점하던 이 시장에 한국이 뛰어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연구선들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죠. 남극과 북극을 동시에 누비는 대한민국의 아라우노가 보여준 활약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 전 세계 과학계조차
극지용 배는 무조건 한국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크 7급 쉐이빙 LNG선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 하나로 세계 에너지 안보에 마스터키를 쥔 국가의 저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결국 한국이 만든 배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냉혹한 국제적 현실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오직 사람의 머리와 기술로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정복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 그들이 거제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하 50도의 북극 얼음을 가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배 한 척에 이토록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과 기술의 사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흥미진진한 지식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